네. 오늘은 이제 RNN이랑 이제 LSTM을 이제 한 번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학부 수업에 똑같은 거 하고 있었고 그 뒷영상을 이어붙이려고 했는데 앞부분이 좀 진도가 달라갖고 좀 이어붙이기 애매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부분은 지금 새로 촬영을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지난 시간에 살펴본 예제가 라지 A 스몰 b, 라지 A 스몰 c, 라지 A 스몰 d가 이제 반복되는 예제였는데 요거는 그냥 제가 저번 시간에 했던 코드를 그대로 이제 정리한 겁니다. 기존에 이제 정리 방식이 이제 요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더 실행하기는 좀 그렇다. 요런 네트워크를 이제 만들어 갖고 제가 스몰 r로 시작하는 RNN 셀이라는 애를 만들었죠. 그리고 요 이제 네트워크는 이제 숙성을 담당하는 네트워크라고 이제 비유를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요 네트워크에서 RNN 셀이라는 거를 만들고 숙성을 한다는 거 이제 콩물을 갖고 간장을 만든다는 거로 비유를 할 수 있는데 그 만들어진 간장을 갖고 또 조리를 하기 위해서 쿡이라는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쿡은 토치에는 리니어 2, 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리 담당을 하는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실함수와 옵티마이저를 이러한 방식으로 설계했는데 옵티마이저를 이제 그 정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신기술이 들어갔죠, 그렇죠? RNN셀에 있는 파라미터랑 네트워크 그 쿡에 있는 파라미터를 동시에 이제 전달을 해서 이렇게 리스트로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옵티마이저에 전달하는 방법이었고 한 6분 정도 이제 시간이 걸려갖고 제가 이제 학습을 해서 결과를 구하고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요거는 제가 미리 돌려놨어요. 요거 이제 저번 시간에 한 거니까 이제 그대로 하면 되고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 그 파이토치에 보면은 RNN 셀이라는 게 있습니다. RNN 셀이라는 거를 이제 살펴보니까 우리가 이제 사용했던 그 공식이랑 이제 똑같은 게 여기 있네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살펴봤는데 왠지 우리가 구현했던 그 네트워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요 네트워크를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치N의 RNN 셀이라고 이제 만들고 여기에 보니까 인풋 사이즈하고 히든 사이즈를 넣도록 되어 있는데 인풋 사이즈는 그 X의 디멘전, 그 다음에 히든 사이즈는 그 히든 노드의 개수를 의미하니까 여기에 인풋 사이즈를 이제 4, 그 다음에 히든 노드의 수는 이제 2니까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어 갖고 요거를 이제 RNN 셀이라고 제가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만든 이러고 있죠. 토치 일단 매뉴얼 우리가 이제 아까 만들었던 내가 이제 손으로 직접 구현해서 만들었던 이 RNN 셀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네트워크에는 I2H라는 애하고 또 H2H라는 애가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 요거하고 이제 뭐 테네치가 같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얘는 뭐 이제 그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학습할 파라미터가 없죠. 요 네트워크하고 요 네트워크가 이제 학습할 파라미터를 이제 갖고 있죠. 요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웨이트도 있을 테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바이어스도 있겠죠. 디멘전만 살펴보면은 요거는 이거는 길이가 2인 벡터이고 얘는 지금 2 곱하기 4의 그 디멘전을 갖고 있는 웨이트가 저장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RNN 셀에서 만든 파이토치에 있는 RNN 셀에서 만든 여기에도 뭔가 이제 그 값들이 저장이 되는데 웨이트 HH라는 게 있고, 그렇죠? 이것도 웨이트 IH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HH를 조사해 보니까 뭐 이러한 것들이 나오고
또 IH라는 거로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요거의 이제 쉐입이 2의 4고 여기에 쉐입도 2의 4 2 곱하기 4이기 때문에 쉐입이 지금 일치하죠. 그래갖고 얘하고 지금 요거하고 비슷하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 IH 요거하고 요거 이렇게 찍어야 되겠다. 지금 요렇게 차원이 같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고 차원이 같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얘 말고 IH 말고 HH라는 것도 있었는데 HH도 웨이트하고 바이어스가 있겠죠. 요것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는 이제 2x2고 요거는 길이가 2죠. 길이가 2인 벡터가 나오는데 여기에도 HH라는 게 있고 여기도 또 HH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응하는 애들을 보니까 디멘전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여기 있는 데이터들 있죠.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이제 저장된 값이 그냥 그대로 내가 요 초기 값을 그대로 여기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되게 헷갈리게 됐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은 제가 사실 이 스몰 R로 시작하는 R에는 셀이라는 요거 있죠. 요거는 파이토치에 있는 토치에는 R에는 셀과 같은 동작을 하도록 제가 설계를 했거든요. 변수 이름도 일부러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똑같은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동작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RNN 셀로 이제 학습된 결과하고 토치에는 RNN 셀로 학습된 결과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 초기 값을 똑같이 세팅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얘가 갖고 있는 초기 값이나 얘가 갖고 있는 초기 이제 상태가 이제 똑같고 이 초기 상태가 똑같을 때 나머지 조건을 이제 동등하게 했을 때 그러니까 조리 네트워크도 똑같은 시드에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손실함수하고 옵티마이저 똑같이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학습을 해가지고 시각하기 위한 코드를 돌렸을 때 여기서 이제 계산되는 이제 y 해시랑 우리가 위에서 계산되었던 y 해시랑 요 값들이랑 이제 일치하는지 체크를 하면 되죠. 일치하는 이유는 이제 요 토치 매뉴얼 RNN 셀에 갖고 요 초기 값이 이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이제 학습한 애가 이제 요 초기 값으로 또 세팅을 했으니까 이 처음 초기 값만 맞춰주면은 만약에 이 두 네트워크가 같은 동작을 한다면은 결과도 이제 똑같아야 된다라는 논리가 되죠. 이것도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잠깐 끊었다가 학습된 결과를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거로 돌려갖고 이 코드까지 동일하게 실행을 한 결과 y 해석 값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앞에서 구한 요 값과 일치하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 예전에 그 손으로 한 땀 한 땀 구했던 스몰 r로 시작하는 이 RNN 셀이랑 완벽하게 이제 동등한 역할을 하는 것이 토치N의 RNN 셀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죠. 지금 이 토치N은 RNN 셀이라는 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y해까지 구하고 시각화를 해보니까 결과가 그냥 그 다 잘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스몰 b, 라지 a, 스몰 c, 라지 a, 그냥 스몰 d, 라지 a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잘 맞고 이게 처음 15개이고 요거는 이제 마지막 15개인데 요것도 이제 다 잘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어떤 예제를 되게 잘 잡으면은 여기 첫 부분에는 좀 잘 안 맞다가 이 뒷부분에는 이제 다 맞추는 이제 그러한 이거잼프를 잡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결국에는 이 RNN이라는 거를 제가 간장이나 뭐 간장 계란밥 이런 거로 이제 비유를 했었는데 이게 간장 같은 것도 숙성이 될수록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 있는 그거일수록 이제 좀 더 맛있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맛있는 간장이 있으면 맛있는 간장 계란밥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갖고 또 그러니까 결국엔 뒤에 갈수록 맛있는 간장 계란밥이 나오게 될 텐데 그 맛있는 간장 계란밥이라는 거는 사실 그 예측을 잘하는 네트워크라는 의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앞부분에는 이제 잘 맞지 않아도 이게 뒷부분이 이제 좀 잘 맞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제가 찾았거든요. 초기 값을 그냥 요 제 그거로 4번으로 설정을 하고 그 스몰 r로 시작하는 이제 그거 말고 그냥 토치NN, RNN으로 그냥 바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학습한 다음에 여기 이제 다 똑같은 코드입니다. 조리 네트워크, 손실함수랑 이제 옵티마이저. 요거를 이제 학습을 해서 시각화를 하면은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앞부분은 잘 맞지 않고 이제 뒷부분은 잘 맞는 그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요것도 이제 학습하니까 여기서 이제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이후의 영상은 제가 이제 그 학부 때 수업한 내용을 이어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 때도 딱 요거 돌리고 그냥 영상 끊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습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또 요런 점은 좋은 것 같아요. 어디서 이제 영상이 끊겼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 갖고 아무튼 요거는 이제 학습 결과를 이제 토요일을 이제 뒷 영상에 이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학습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화를 할 생각인데 이게 되게 그 황당한 점이 시각화를 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y 핵 같은 거를 우리가 저장한 적이 없거든요. 이 코드에서. 그렇죠. 이거 로스를 구하려고 OT까지는 저장을 했는데 OT도 그 배치 형태로 저장된 게 아니고 그냥 그 하나의 오토베이션에 대한 값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x가 들어가서 h가 결국에는 뭐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방식으로든 h가 일단 만들어지고 여기에 그 다음에 아웃풋이 만들어지고 여기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이제 y 이런 구조로 이제 돼야 되는데 지금 그 히든 레이어의 그 출력들이 그러니까 이치 간장들이 그러니까 t 시점에만 저장이 되어 있고 1부터 599에 해당되는 그 히든 레이어의 값들이 저장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네트워크만 학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갖고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는 황당하게도 이 히든 레이어를 재구성해 줘야 되는데 일단은 그 0을 다 채워서 t/2 매트릭스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우리가 있자 그 지금 배운 거는 숙성을 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RNN 셀은 이제 제대로 학습이 되었고 쿡도 제대로 학습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얘를 그냥 만들어내면 됩니다. 간장을 이제 만들어내면 돼요. 599년째를 한번 이제 쭉 만들어내면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t는 이제 0 시점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t는 1 시점에서 만들고 t는 2 시점에서 만들고 이거 해가지고 t는 599까지 이렇게 쭉 해서 만들면 되겠죠. 0 시점에서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RNN 셀을 이용해서 간장을 만들 건데 X에 0을 넣어요. 그 다음에 H,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는 시드 간장을 넣어줘야 되는데, 잠깐만. 시드 간장을 넣어줘야 되는데 시드 간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맹물을 하나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맹물을 만들어서 맹물을 넣어줘요. 그 다음에 t 이꼴 1에는 그래서 요거를 한 다음에 이거를 히든에 0에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t 이꼴 1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가 이제 1은 얘 1을 넣고 콩물 1을 넣고 그 다음에 얘를 넣으면 되죠. 그 다음에 t 이꼴 2는 이거를 여기 숫자 하나씩을 키우면 되니까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 수식을 반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1부터 t까지 이런 식으로, 그쵸? 요거를 이제 반복해 주면은 그 히든이 만들어지겠죠. 이건 넣어 놓을까? 자, 요렇게 하면은 요 포문은 학습 돌리고 뭐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단순 포문이니까 금방 돌아가죠. 이렇게 히든이 만들어지게 돼요. 여기에서 내가 이게 간장이니까 요리를 해주고 소프트 맥스를 취해주면은 y 해시 되겠죠. 그렇죠? 요거를 한 이제 15개 정도만 이렇게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y 해시라고 넣을까 이렇게 이렇게 이제 y 해시라고 넣고,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하면은 여기는 이제 A일 확률이고 우리 그 옛날에 이제 시각하던 매핑으로 좀 그 색깔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쪽에는 이제 A일 확률, 이거 라지 A일 확률, 그래서 이렇게 라지 A일 확률이 이제 잘 맞는데 이 첫 부분은 잘 안 맞네요. 그렇죠? 이게 원래 B가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 C가 나와야 되고 여기 D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B, C, D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첫 부분에는 잘 안 맞는데 이게 그 또 특이한 점이 이 뒷부분에는 잘 맞아요. 뒷부분에는 CD, 그 다음에 BCD, BCD 이런 식으로 또 잘 맞죠. 그래서 이게 그 뒷부분에 갈수록 간장이 점점 이제 숙성되면서 이제 맛있는 간장 계란밥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갈수록 맛있는 간장 계란밥이라는 거 이제 적절한 Y 해시라는 의미인데, 적절한 Y 해시 나온다는 의미는 Y를 적절하게 잘 맞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첫 부분에 잘 안 맞지만 뒷부분엔 잘 맞는다. 그리고 그 이유가 그 뭐 당연하겠지만 Y1을 이제 볼 때는 맞출 때는 이제 X1의 정보를 갖고 이렇게 가는 건데 X1이랑 X2를 이제 같이 봐서 이제 Y2를 보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정보를 누적해 가면서 옛날에 했던 정보를 계속 기억하고 옛날에 우리가 만들었던 맛을 기억하면서 뭔가 이제 전승이 되니까 뒷부분에 가서 좀 더 이제 잘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이제 그대로 복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소개할 거는 뭐냐면은 이 RNN 셀 말고 토치의 NN하고 RNN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학습하는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 일단 예비 학습으로 제가 좀 뭔가를 이제 좀 살펴볼 거예요. 우리 시각화하는 과정 있죠? 네트워크를 학습한 다음에 Y에서 따로 구하려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네트워크 X 하면 Y에서 딱 튀어나오는데 이게 리커시브하게 우리가 계속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Y에서 계산해줘야 됐잖아요. 그게 되게 귀찮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야 돼요. 맨날 히든을 뭐 초기화시키고 맹물을 넣느니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굳이 다시 실행을 하진 않고 주소 코드로 이렇게 남겨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힘들게 만들어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좀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토치 NN에 RNN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 RNN 셀을 만들 때 4,2를 넣었잖아요. 똑같은 파라미터로 4,2를 전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소문자 RNN으로 제가 이따 만들어 둘게요. 그리고 이 소문자 RNN에는 여러 가지 웨이트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웨이트를 보니까 그 HH하고 IH가 있죠. 이거 우리가 이제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 노테이션이랑 일치합니다. 심지어 여기에 우리가 RNN 셀이라는 거 있죠. RNN 셀은 이제 E에 대해서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이 RNN 셀에 있는 그 웨이트를 저번 시간에 이제 살펴봤지만 좀 복습을 해보면 여기도 이제 HH, IH가 있죠. 차이점은 끝에 이제 이렇게 뭐가 이제 붙어 있는 거 말고는 이제 차이점이 없어요. 그래갖고 요거의 쉐입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x2 매트릭스죠. 이 HH하고 IH는 그 X하고 H를 넣어갖고 H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했는데 X하고 H를 이제 섞어야 되잖아요. 섞어야 되는데 이제 그 더하려면은 걔네들이 디멘전이 맞지 않아가지고 X도 이제 맞춰주고 H도 맞춰주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X 같은 경우는 이렇게 X가 1 곱하기 4 행렬로 보통 들어오니까 디멘전을 맞추기 위해서 4 곱하기 2 매트릭스가 이제 곱해져서 결과적으로 최종 디멘전이 1 곱하기 2가 돼야 됐죠. 왜냐하면 히든 레이어는 1 곱하기 2니까. 그렇죠? 요거는 이제 그 X를 만드는데 X를 이제 H로 가기 위한 이제 중간 과정에 있는 리니어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애가 얘도 디멘전에 딱 맞습니다. 그래갖고 요 값을 일단 여기에다가 초기화를 시켜 놓을게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지금 학습이 이미 되어 있는 값이에요. 위에 있는 예제에서 학습을 했죠. 이런 식으로 초기화시키고 그 다음에 HH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이어스 HH라는 것도 있고 바이어스 IH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요 값들도 이 요거는 이제 셀이고 셀에 아래서는 아마 끝에 또 뭐가 이제 붙어가지고 요런 식으로 그쵸 붙어 있죠. 요런 식으로 이제 붙어 있는 네이밍으로 되어 있을 텐데 요것도 위랑 동일하게 다 그냥 세팅을 해놓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RNN 셀에서 내가 학습했던 그 간장을 만드는 비법 있죠. 그게 이제 지금 요 새로 만든 인스턴스에 그 웨이트 값이 그냥 다 이제 트랜스퍼 되는 거죠. 요거는 바이어스 자 요렇게 만든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히든이라는 거를 이제 아까 구했었는데 얘를 아까 포문 돌려 갖고 구했잖아요. 뭐 처음에 맹물을 넣고 그 다음에 t가 이제 뭐 1부터 t까지 해가지고 뭐 처음에 t 제로일 때는 또 알고리즘이 약간 달랐고 그 되게 귀찮은 과정을 거쳐갖고 이걸 했었는데 그래서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RNN에 x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넣었던 맹물을 그대로 이제 넣게 되면은 이러한 값이 나오는데 이게 위에서 구한 값이랑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요 값이랑 똑같고 그 밑에 값도 다 똑같아 가지고 결국에는 얘가 수행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RNN이 수행하는 얘 있죠. 얘는 이거의 그냥 배치 버전이에요. 포문을 그냥 대신 돌려줘가지고 t가 이제 0시점부터 t시점까지 얘가 포문 알아서 돌려갖고 초기값만 그러니까 맹물만 알아서 넣어주면은 599에 해당되는 애들을 이제 쭉 순차적으로 그냥 대신 계산해주는 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뭐 그 코드의 일치성을 위해서 여기 오터를 어차피 이거 우리가 아까 정의를 한 거긴 한데 그래도 새로 이렇게 1, 2지
그치 1, 2지. 이렇게 정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특이한 게 요거를 이제 다시 잘 살펴보면은 이게 끝에가 가로로 묶여 있거든요. 이 튜플이에요. 자료용 조사해 보면. 그리고 길이가 2인 튜플이고 첫 번째 원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는 아까 히든 레이어의 그 값이랑 똑같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냥 뭔가 이제 1 곱하기 벡터가 들어가 있는데 얘의 값이랑 얘의 값이랑 똑같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얘는 그냥 결과가 튜플로 나오는데 첫 번째 튜플은 599년치에 이제 간장에 대한 것들이 쭉 저장되어 있고 마지막에 있죠. 얘는 그냥 599번째 해당되는 간장이 있죠. 그 값이 여기 똑같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웃풋이 히든이랑 히든의 마지막 옵저베이션, 그러니까 H의 라지티, 요거 두 개가 튜플로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예비 학습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얘를 이용해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언을 하려면은 똑같이 하면 돼요. 토치 n은 rn은 이렇게 하고 rn은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가중치를 초기화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RNN 셀에 있는 처음 가중치 있죠. 학습되기 전에 그 가중치를 그냥 초기화하기 위해 갖고 일단 언더바 RNN 셀이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고 토치 NN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 언더바 RNN 셀에 있는 가중치 정보는 제가 이제 이 시점에 선언한 그러니까 학습되기 전에 상태에 있던 RNN 셀에 있던 가중치랑 똑같이 되고 그 언더바 RNN에 있던 가중치를 여기에다가 다 그냥 덮어 씌울 거예요. 그러니까 가중치를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은 초기 가중치가 이제 초기 값이 똑같이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그 결과가 숫자가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다 똑같이 나와야 되죠. 만약에 이게 배치 버전으로 잘 구현이 된 거라면은 조리 네트워크도 토치 매뉴얼 시드에서 똑같은 가중치로 선언을 해주고 쿡이라고 제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2에서 4로 가야지. 손실함수하고 옵티마이저. 손실함수는 이제 똑같이 하면 되고요. 토치 얘는 크로스 엔트로피 크로스 로스를 주고 그다음 옵티마이저는 이것도 똑같이 하면 되죠. 이거는 항상 똑같았던 것 같은데. 저거 진짜 너무 거슬리네.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 게 RNN 셀이 아니고 RNN이죠. RNN에 있는 파라미터하고 그 다음에 쿡에 있는 파라미터를 같이 학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리스트화 시키고 그 다음에 쿡도 리스트화 시키고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옵티마이저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학습을 하는데 똑같이 5000번을 할 겁니다. 스텝 1, 2, 3, 4로 나눌 거예요. 요거는 이제 스텝 1, 2, 3, 4로 나눌만 하거든요. 일단 처음에는 맹물을 넣어줘야 되니까 맹물을 세팅을 해줍니다. 이렇게 맹물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RNN에 X를 넣고 그 다음에 맹물을 넣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면은 아까 요거의 결과가 있죠.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첫 번째 원소는
히든 레이어, 그러니까 히든이 그냥 그대로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에가 이제 요 마지막 599년치에 해당되는, 아니 599번째에 해당되는 간장이 나오게 됐죠. 그래갖고 이 출력 결과는 일단 히든이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뒤에 있는 거를 뭐 쓸 건 아니고, 뒤에 있는 거 쓸 건 아니어서 이게 이런 식으로 봐도 되는데, 그냥 명시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그냥 H의 라지 T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나오게 되고, 우리는 이 중에서 히든만 써가지고 쿡을 할 거거든요. 그 쿡의 결과를 아웃풋이라고 둡니다. 그러면 아웃풋이 배치로 나오게 되겠죠. 그다음에 로스는 로스 펑션 아웃풋에 y를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로스를 미분해주고, 옵티마이저를 갱신해주고 초기화 청소를 해주면은 요게 아까보다 좀 많이 빨라요. 이거는 한 1, 2분 정도 이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차이점이, 포문을 돌릴 때 얘가 약간 그 효율적으로 돌리게끔 파이토치가 구현을 해 놓았는데, 그냥 그게 별게 아니고, 원래 우리가 X에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폼이랑, 그러니까 X를 이제 H하고 섞으려면은 둘 다 리니어 트랜스폼을 거쳐갖고 형태를 맞춰줘야 됐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X에 있는 리니어 트랜스폼을 해주고 H도 리니어 트랜스폼을 해주고 두 개를 이제 더하는 과정을, 그거를 하나로 묶어갖고 매트릭스로 만들면은 그 리니어 트랜스폼을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묶어갖고 배치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과정에 추가돼서 약간 계산 속도가 빠릅니다. 아무튼 결과는 똑같아요. 요거는 기다릴만 해가지고 영상을 끊지 않고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그쵸, 빠르죠 아까보다. 이따 Y 햇을 시각화할 건데, Y 햇 같은 경우는 아웃풋까지 있으니까 아웃풋에다가 그냥 소프트 맥스를 취해주면 되죠. 아웃풋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소프트 맥스를 취해주게 되면 이게 Y 햇이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 있는 Y 햇을 이제 보고 얘를 좀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AT 이렇게 하면 이제 처음에 아까 좀 틀렸던 그 결과 완전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위에 했던 코드하고 이 코드하고 완전하게 똑같은 코드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는 이제 셀로 하면은 그 내부적인 포문을 우리가 그 다 구현을 해야 되고, 요 그냥 RNN으로 만들면은 그 포문이 이제 대신 돌려줍니다. 그래가지고 보통은 이제 요거로 많이 실전에서는 많이 쓰는데, 우리가 이제 연구 같은 거를 할 때 내부적인 포문에 돌아가는 방식을 내가 또 뭔가 바꿔갖고 모디파이하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RNN 셀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완전 엘리멘트와이즈하게 내가 뭐 컨트롤하고 싶으면 이제 그렇게 바꿔서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둘은 지금은 똑같은 코드예요. 그 셀 단위로 컨트롤하는 거는 그냥 뭐 거의 그 박사 졸업하고 논문 쓸 때 이외에는 거의 안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방법 있죠, 배치 단위로 하는 거를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과는 이제 그 처음에는 좀 이제 틀리지만 뒤에는 잘 맞는 그런 결과가 나올 테고요. 당연히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고 실전에서 있잖아요. 실전에서는 지금 이제 히든이 원래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처음 이제 히든 5개를 이제 찍으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요렇게 되어 있는 거는 처음에 이제 포문이 이렇게 쭉 돌면서 맹물을 이제 딱 넣고 맹물에서부터 히든을 이제 처음 5번째 간다까지 쭉 만든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할 때는 이 히든에 있는 이 아웃풋을 써가지고 여기 있는 소프트 맥스를 걸었잖아. 근데 요거 대신에 우리가 얘를 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값이 뭔가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갖고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RNN에 X에 HT를 이렇게 처음에 여기를 맹물을 넣었었는데 얘를 넣어줘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이 값을 5개 찍어보면은 얘하고 되게 비슷한데 미묘하게 좀 다르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러니까 요게 좀 더 맞는 거죠. 얘는 우리가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자꾸 간장을 이제 생각하니까 이게 막 헷갈릴 수 있는데 0시점에는 내가 초기값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물이어가지고 학습할 때는 맹물을 넣고 학습했는데 학습이 끝난 다음에는 그 학습이 되어갖고 시드 간장이 우리가 이미 값으로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히든을 쓰지 않고 여기에 만들어진 얘로 히든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6번째까지 찍어보면은 6번째까지는 이제 여기 있는 이제 값이 거의 이제 비슷해지거든요. 그렇죠? 요렇게까지 나오고. 그렇죠? 잠깐만. 이거 점점점이 있구나. 아이씨. 이거 튜플이어가지고 요게 히든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6번째까지 요렇게 해야 되지. 그쵸? 대충 보면은 5번째까지 있죠. 5번째까지는 약간씩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데 6번째 그러니까 한 6년 차쯤에는 그러니까 맹물을 넣은 거하고 이제 그 시드 간장을 넣은 거하고 별로 차이가 없죠. 그래가지고 별 차이는 없는데 의미상으로 보면 우리가 이 학습이 된 거면은 요렇게 넣는 게 더 맞아갖고 실전에서는 이제 요거 그냥 맹물 대신에 HT 최종적으로 학습되어진 시드 간장을 넣어서 시각화를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선 생략하겠습니다. 별로 사실 뒷부분은 거의 똑같고 앞부분에 약간 차이 있는데 앞부분에도 뭐 틀렸던 거를 맞출 정도로 유의미한 차이는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Y1이랑 뭐 이런 거를 맞추려면은 그러니까 콩물 1, 콩물 2 이거 정보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숙선된 어떠한 값도 중요한데 그냥 X1 그러니까 Y2를 볼 때 X1, 2를 보고 Y3를 볼 때 X1, 2, 3까지 볼 수 있고 이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앞부분은 똑같이 잘 안 맞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히든이랑 YS 같이 시각화해 볼 건데 히든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랑 이제 YS를 제가 그냥 붙일게요.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토치 컴캣 그다음에 그냥 뭔가 이제 결합이 되었다 뭐 요런 식으로 이제 변수를 이제 선언을 하고 그러면은 얘가 이제 쉐입이 599에 6인데 6은 이제 처음에 2개는 이제 히든 노드 그다음에 마지막 4개는 y에 대한 예측 값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서 이제 뒤에 4개는 이제 적합을 한 결과인데 뭐 B 그다음에 C, A, C, A, D, A, B, A, C, A, D 이런 식으로 뒤에 이제 4개는 이제 잘 해석이 되고 앞에 있는 2개가 이제 히든 레이어인데 히든 레이어의 노드 값을 해석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좀 용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이게 좀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는 이제 처음에 이제 또 학습이 약간 덜 된 상태니까 끝에 15개를 보면은 끝에 15개를 봐도 이제 히든 레이어의 해석이 좀 용이하지 않은데 딱 눈에 띄는 게 이게 지금 파란색은 음수값이고 빨간색은 양수값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얀색은 0 근처에 있는 값이거든요. 근데 히든 노드의 값이 지금 0으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저번에 이제 제가 계속 뭐 그 시각화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히든 레이어의 이제 값이 마이너스 1이나 1 사이로 이렇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나 1의 값을 갖고 있어야지 좀 더 명확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히든 레이어를 리니어 트랜스폼 할 건데 리니어 트랜스폼에서 바이어스의 역할은 사실 좀 미미했고 웨이트의 역할이 중요했는데 웨이트의 역할이 히든 노드가 빵이면 웨이트의 역할이 없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웨이트 바를 잘 받아 주려면은 이게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해가지고 부호가 이제 확확 바뀌어야지 그 소프트맥스 취하기 전까지의 단계에서 큰 양수값이나 큰 음수값을 쉽게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0이 튀어나오면은
그런 특징을 좀 파악하기 어려워가지고 이런 게 이제 안 좋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요게 뭔가 이제 특징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글자가 4개이기는 한데 이게 A가 라지 A 있죠. 라지 A가 똑같은 A가 아니고 문맥상 스몰 b 다음에 나오는 라지 A하고 스몰 c 다음에 나오는 라지 A하고 스몰 d 다음에 나오는 라지 A하고 그게 문맥상 의미가 약간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4개의 문자가 아니고 사실 좀 그게 그러니까 글자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 같은 것도 그래요. 단어는 똑같은데 그 문맥에 따라서 뜨이는 뜻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잖아. 그런 것처럼 라지 A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레이어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세 개의 노드를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를 일단 2로 잡고 그 다음에 RNN, 그 다음에 리니어를 하고 손실함수하고 이제 옵티마이저는 똑같이 설정을 해 놓고 여기 이외의 코드는 아마 똑같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자. 이거 한번 잘못 돌리면 내가 지금 시간이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아. 맞지? 그 다음에 학습은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코드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 그냥 그대로 다 긁고 오겠습니다. 아니다. 차근차근 하자. 어차피 학습하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차분히 생각하고. 자, 이거 3을 넣어야 되겠지. 그쵸? 이번에는 히든 레이어의 노드수가 3이니까 맹모를 이제 000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해줘야 되겠죠. 요거를 이제 돌리게 되면은 네트워크가 돌아가고 그 사이에 우리는 첫 번째 시각하고 두 번째 시각화 코드를 좀 복사해서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알았어. 됐어. 제가 이거 시드가 특이하잖아요. 이거 노가다로 좀 많이 했어요. 이게 요거 돌리는 게 한 2분 3분 이렇게 걸려도 시드 맞춰서 막 초급감 맞추고 좀 강의 노트 만들려고 노하다 보면은 시간이 되게 잘 가더라고요. 됐다. 자, 시각화는 이번에는 그 처음 15개인데 처음부터 잘 맞네. 그냥 BA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아까보다 이제 좀 적합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시각화 버전을 하면은 이렇게 됐는데 사실 요거보다 더 좋은 거를 제가 찾고 싶었는데 시드를 찾다가 포기하고 그냥 왔어요. 이게 내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일단 여기에 있는 요거 있죠. 예측한 거는 클리어하죠. C, A, D, A, B, A, C, A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라는 거는 클리어한데 처음에 이제 여기 A가 대문자인 거 아니 그러니까 요거를 맞추는 이게 히든 로드의 상태를 보니까 해석이 되게 편한 컬럼이 하나 있거든요. 세 번째 컬럼의 값이 파란색이면은 여기가 무조건 빨간색이 되네. 그렇죠? 여기는 빨파 이렇게 지금 세 번째 컬럼은 계속 반복이 되죠. 그렇죠? 세 번째 컬럼은 그냥 요거만 가지고 요거를 다 맞출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할 때 세 번째 컬럼은 라지 A를 판단해 주는 컬럼인데 이 세 번째 컬럼만 갖고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판단해 준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얘네는 라지 A하고 소문자 이제 BCD가 있는데 소문자랑 이제 대문자를 구분해 주는 게 세 번째 컬럼이고 그럼 이제 BCD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여기 처음에 있는 두 개가 역할을 해줍니다. 잘 보면은 얘가 C죠. 지금 C는 처음에 있는 두 개의 은닉이 빨빨이에요. 빨간색. 그 다음에 D는 처음에 있는 두 개가 빨간색, 파란색이죠. 클리어하게. 그 다음에 얘 A는 파파. 그쵸? 그 다음에 B는 다시 빨빨. 저 B 맞아? CG. C는 빨빨. 이런 식으로 BCD는 여기 있는 빨빨, 뭐 빨파, 파파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구분을 해줍니다.
요게 조금 애매하죠. 요 색깔이 애매한데 얘는 어차피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얘는 지금 라지 A인지 판단하는 옵저베이션인데 라지 A는 여기에서 그냥 게임이 끝난단 말이야. 세 번째 컬럼에 있는 정보만 갖고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얘는 사실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거 안 볼 거고 나는 세 번째 컬럼만 보고 요거로 맞추면 되니까. 그래갖고 요거는 그냥 적당하게 그냥 아무 값만 넣어도 되고 결국에는 세 번째 컬럼이 여기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구분해주고 나머지 두 개의 히든 노드가 BCD 중에 소문자 BCD 중에 이제 하나를 결정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요 결과를 해석해 보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Y를 잘 맞추기 위해서는 히든 노드에 있는 요 피처들이 되게 잘 뽑히면 좋거든요. 근데 이게 피처가 이렇게 하이라키하게 뽑힐 수도 있고 크게 대소문자 가르고 그다음 소문자끼리는 또 이렇게 비슷하게 하이라키하게 피처가 뽑힐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딱 보면은 라지 A하고 BCD는 좀 확연히 이제 다른 느낌이 확 드는데 BCD끼리는 어떻게 보면 문맥상이 약간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느껴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BCD들 사이에는 좀 비슷하고 좀 더 이제 안 비슷한 거는 이제 또 다른 큰 값으로 매핑하고 이런 식으로 단어 간의 뭔가 유사성이나 이런 정보를 파악해 갖고 H를 만약에 이제 잘 우리가 학습을 한다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구나라는 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냥 약간 그건데 지금 여기 있는 라지 A를 세 번째 컬럼만 딱 보면은 진짜 확실하게 알 수 있긴 한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컬럼도 만약에 같이 보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라지 A는 C 다음에 나온 라지 A죠. 그렇죠? 여기에 있는 라지 A는 D 다음에 나온 라지 A예요. 그러니까 이건 똑같은 라지 A인데 엄밀히 말하면 문맥상으로 조금씩 달라. 약간 달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라지 A는 B 다음에 나온 라지 A인데 그래갖고 이 문맥상 다른 게 이 처음 두 개에서 약간 그 문맥의 이제 차이점이 좀 포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런 색깔로 보면 알 수 있듯이 얘하고 뭐 그렇게 차이가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크지 않고 비슷비슷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라지 A끼리는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그래도 좀 비슷하게 묶여 있고 그 다음에 스몰 BCD도 얘네들이 좀 약간 또 비슷한 역할로 묶여 있고 라지 A하고 스몰 BCD 사이에는 또 약간 또 넘을 수 없는 뭔가 이제 또 차이점이 존재하고 그런 식으로 벡터들의 특징이 잘 포착되어서 인베딩 되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오바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